안면 홍조 치료는 붉은기를 없애는 치료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보면 홍조 타입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안녕하세요. 새로운의원 주용민 원장입니다. 본격적으로 안면 홍조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홍조가 어떤 타입인지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면 홍조는 다른 피부 고민보다도 특히 그냥 빨개지는 증상 하나로만 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피부가 예민해진 건지, 혈관의 반응이 커진 건지, 염증이 같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갱년기나 자율신경 문제까지 같이 봐야 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레이저나 주사를 무조건 세게 받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안면 홍조 치료를 검색하거나 병원 상담을 받다 보면 레이저도 많고 주사도 많고 스킨 부스터도 많고 줄기세포나 재생치료 같은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좋아 보인다고 아무거나 받으면 오히려 악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홍조가 어떤 타입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이 기준만 먼저 잡아도 병원 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앞으로 홍조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 치료가 나한테 맞는 방향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안면 홍조 때문에 오래 고생하신 분들이 덜 헤매고 덜 자극받고 후회 없는 치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기준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피부 타입 하나, 홍조가 올라오는 상황 하나만 제대로 구분을 해도 피부를 더 망가뜨리지 않고 훨씬 편안한 방향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면 홍조를 볼 때 크게 4가지를 먼저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혈관 반응이 큰 홍조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특정 상황에서 얼굴이 확 올라옵니다. 뜨거운 국물을 먹었을 때라든지 운동을 했을 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색이 빨개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의 피부 혈관이 자극에 너무 빠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몸은 더우면 열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혈관을 넓힙니다. 그런데 홍조가 있는 분들은 이 반응이 너무 쉽게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조금 더운 정도로 지나가는데 나는 얼굴이 확 붉어지고 열이 오래 남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티가 나는 거죠. 이런 타입은 혈관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혈관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강한 레이저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부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지, 염증이 같이 있는지, 피부가 너무 예민하지는 않은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혈관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피부가 너무 예민한 상태에서 강한 자극이 들어가면 오히려 붉은기와 열감이 더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이 무너진 홍조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징이 조금 다릅니다. 세안만 해도 얼굴이 붉어져요. 선크림을 바르면 따가워요. 좋다는 화장품을 발랐는데 더 화끈거려요. 피부가 얇아진 것 같고 뭘 해도 자극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홍조를 혈관 문제로만 보면 안 됩니다. 피부가 외부 자극을 막아내는 힘, 그러니까 피부 장벽 자체가 약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벽이 약해지면 원래는 괜찮았던 화장품도 따갑고 가벼운 세안도 자극이 되고 조금만 건조해져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안 좋아졌으니까 더 좋은 걸 바르려고 합니다. 더 비싼 앰플, 더 강한 기능성 제품, 비타민C, 홈케어 기기까지 계속 추가합니다. 그런데 장벽이 무너진 홍조 피부에서는 좋은 성분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치료 방향이 추가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일단 따가운 화장품을 줄이고 각질 제거를 멈추고 뜨거운 물 세안이나 사우나를 피하고 자외선 차단과 보습을 단순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홍조 피부는 더 많이 바른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피부가 버틸 수 있는 자극을 줄여줘야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이 섞인 홍조입니다. 안면 홍조 중에는 단순히 붉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따가움, 화끈거림, 오돌토돌한 염증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얼굴이 붉은데 따가워요. 볼에 오돌토돌한 게 계속 올라와요. 여드름인 줄 알고 치료를 했는데 더 예민해졌어요. 마스크를 쓰면 더 심해져요. 술이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확 뒤집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주사 피부염 같은 염증성 홍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사 피부염은 단순히 얼굴이 붉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 반응과 염증 반응이 같이 반복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치료 순서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붉어 보인다고 혈관만 줄이려고 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 염증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 염증을 먼저 가라앉히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집안에서 계속 불씨가 살아있는데 벽에 그을린 자국만 닦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붉은기도 중요하지만 따갑고 화끈거리고 오돌토돌한 염증이 있다면
먼저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 반응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혈관 치료를 하더라도 피부가 덜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갱년기나 자율신경성 열감이 섞인 홍조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붉은 것도 맞는데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증상입니다. 밤에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올라요. 땀이 나면서 얼굴이 붉어져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잠을 잘 못 자고 자다가 열이 올라와요. 피부 치료를 받아도 열감은 그대로예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 홍조와 몸에서 올라오는 열감을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갱년기성 열감이나 자율신경성 반응은 얼굴뿐 아니라 목, 가슴, 상체 열감, 땀, 두근거림, 수면 문제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답답해집니다. 레이저도 했는데 왜 아직 열이 이렇게 오르지? 화장품도 바꿨는데 왜 밤마다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르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감의 일부는 피부 표면 문제가 아니라 몸 안쪽의 체온 조절 반응, 호르몬 변화, 자율신경 반응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의 안면 홍조는 피부만 볼 게 아니라 열감이 언제 올라오는지, 땀이 같이 나는지, 두근거림이나 수면 문제가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홍조를 4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실제로 보면 홍조 타입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치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입니다. 홍조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예 안 붉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마음은 너무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안면 홍조, 특히 혈관 반응, 염증, 장벽 손상, 갱년기 열감이 섞여 있는 홍조는 한 번의 시술이나 한 가지 치료로 완전히 사라지는 문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를 조금 현실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처음 목표는 아예 붉어지지 않는 얼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붉어지는 횟수를 줄이는 것, 붉어지더라도 덜 심하게 올라오는 것, 올라온 홍조가 더 빨리 가라앉는 것, 따가움과 화끈거림을 줄이는 것, 화장품을 발라도 덜 예민하게 만드는 것,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정된 피부 상태를 만드는 것,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합니다. 안면 홍조는 단순히 얼굴이 빨개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 피부가 어떤 이유로 예민해졌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치료 방향이 보입니다. 무조건 센 치료를 찾기보다 내 홍조 타입을 차분히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병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홍조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덜 헤매고 덜 자극받는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피부 치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